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전세대출도 오늘부터 더 싼 금리를 찾아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면서 서민 이자 부담이 줄어들 거란 기대가 나오는데요.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존경제연구소 소장과 관련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매달 전세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분들에게 오늘 소식은 참 반가울 것 같은데요. 일단 금리를 어디서 비교하고 또 어떻게 갈아탈 수 있는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일단 가장 큰 게 네. 사실 대출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가야 돼요. 죄도 짓지 않았는데 갑자기 을이 돼서 이게 하나둘씩 내가 뭔가를 입증해야만 그렇죠.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었는데 내 소득을 입증한다든지.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잠깐 화장실 가서도 스마트폰만 있다면 모바일로 대출 견적 비교해보고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늘부터 전세 대출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5월에 이제 신용대출, 우리 흔히 이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시작이 됐고요. 이달 9일 날짜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갈아타기가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 시장 세계 시장을 좀 비교해 보게 되면 사실은 전세대출 시장 규모는 한 170조 원,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은 1,000조 원이 넘습니다. 1,049조 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 신용대출도 한 250조 원 정도여서 규모는 상대적으로 전세대출이 좀 적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고객을 빼옴으로 해서는 이 후방 효과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터넷 전문 은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시하게 되면 이 낮은 시중 은행들이 따라서 상당히 이제 금리도 낮추고 뭐 30만 원 현금도 드립니다. 뭐 이런 이벤트를 초기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 그럼 어느 은행이 가장 싼데? 이게 좀 복잡해요. 전세 대출 갈아타기 대출 비교 가능해야 되는데 아이 전체 다 비교해 주면 좋은데 대출 비교 플랫폼은 4개입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와 핀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은행과 협업된 은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대출 비교 플랫폼으로 해서 비교하고 그다음에 18개 은행, 3개 보험사가 참여를 하거든요. 이 앱을 통해서 이제 갈아타는 은행은 14곳입니다. 14곳의 금융사로 이제 전세 대출을 갈아탈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시장은 큰데 주택, 우리 아파트만 돼요. 아파트도 특히나 이제 시세가 확인되는 10억 원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만 가능한데 전세 대출은 주택 구분이 없습니다. 아파트 이외에도 오피스텔, 빌라, 뭐 다세대, 뭐 연립주택, 단독주택 모든 주택이 가능한데 다만 우리가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보증보험을 안 가입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모든 전세 대출에 대해서 가능한 겁니까? 이 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앞서서 제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한정돼 있습니다. 아파트만 되고요. 물론 하반기에 가면은 다른 유형의 이제 전주택도 이제 좀 포함시키려고 금융당국이 지금 협업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주의할 점이 이 전세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풀어놓지만 크게 3가지를 좀 주셔야 돼요. 우선 과도하게 대출 이동 제한, 그러니까 이 싼 이자를 좀 갈아타기 위해서 수시로 이제 갈아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세 대출의 경우에는 전세 대출 받은 지 석 달 이후부터 그리고 반드시 임대차 기한 절반 이상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통상 이제 전세라는 게 임대가 2년 기간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한 후 3개월 후부터 12개월 이전까지만 대환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전세 대출이 분명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2+2, 4년까지 가정하잖아요. 연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할 때도 전세 대출을 갈아타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기간이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전세가 계속해서 전세금이 올라서 좀 증액하고 싶은데 근데 증액은 안 됩니다. 전세 대출 갈아타실 경우에는 기존 대출 잔액 한도에서만 갈아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세 계약갱신 그러니까 이제 2년 후에 5% 오를 수 있으니까 그 증액분의 경우에는 전세 보증 기관별 보증 한도 내에서 증액한 금액만큼은 이제 한도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조심하셔야 될 게 연체가 있거나 법적으로 분쟁이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이미 전세를 받았는데 저금리의 정책성 이 대출의 경우에는 적격 대출의 경우에는 갈아타는 게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이제 다 된 거잖아요. 신용대출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통장,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여기에다가 전세까지 됐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은행들은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대출 금리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 세 가지 대출에 대해서 조건이 부합한다라고 하면 갈아타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예, 지금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건 이자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존 대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자예요. 진짜 예.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 1,875조라고 하잖아요. 예. 그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한 1,049조 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5대 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전세 대출 금리 최저예요. 가장 잘 받았을 경우에 3% 후반이고요. 네. 평균적으로 4에서 5%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에 오늘 갈아타기 서비스 하면서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최저 연 3.39%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리보다도 낮아요. 이거 역마진이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이벤트로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근데 지난 11월 기준 전세대출 이용자 평균 잔액 평균 금리가 얼마냐? 5.1%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들도 다급해졌어요. 따라서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변수가 뭐냐면 아마 2월 이전까지 전세 대출 이제 이 갈아타기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냐? 다음 달부터는 은행권을 시작으로 해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좀 줄이기 위해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좀 줄이는 이른바 스트레스 DSR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대출 한도 더 줄어들기 전에 갈아타자라는 수요가 몰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3% 초반의 금리가 나왔다. 이게 뭐 전세 대출이든 신용 대출이든 주택담보 대출이든 저는 더 내려가긴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전세 대출의 기준이 되는 게 은행채 2년물이에요. 은행채 2년물의 오늘 금리가 3.6%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역마진이고요. 예. 또 주택담보 대출의 근거가 되는 게 은행채 5년물인데 이건 3.8%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초중반까지의 금리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한도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은행별로 월별로 한 1,600억 원 그리고 연간 한 2조 원 넘지 않게끔 한도를 조절하고 하거든요. 근데 초기 수요가 몰리게 되면 한도 금방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야 미국이 연말에 가면 금리 더 내릴 텐데 라고 생각해서 좀 늦게 하면 더 금리 이득이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것보다 지금 나온 조건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뭐 말씀을 해주신 부분 중에서 일부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이제 제외를 시켜주는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를 고려할 때 이제 실익이 크지 않다라는 뭐 관측도 있어서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말로 이자 부담 얼마나 줄었냐거든요. 근데 봤더니 이제 이 실제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지금 지난 9일 시작됐으니까 2주 됐잖아요. 2주 만에 신청하신 분이 16,000여 명이에요. 네. 이게 거의 한 뭐 3조 원 가까이 대출 신청 규모가 2조 9천억 원입니다. 근데 오늘 모바일로 신청을 했다고 바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자료를 내고 그걸 심사하고 약정 체결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안대출이 완료된 차주를 봤더니 주택담보대출은 1,700여 명이 갈아타기에 성공을 했는데 평균 1인당 1.55%포인트, 1.55%포인트 금리가 낮아졌고요. 연간 한 298만 원, 300만 원 정도 낮아진 거예요. 야, 이러면 이게 사실 연말정산 환급액보다도 대출 갈아타기가 더 짭짤하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신용점수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대출 갈아타면서 등급이 올라가서 한
2포인트 정도 신용점수까지 올라갔는데 예. 사실 가장 먼저 시작된 건 지난해 5월 시작된 신용대출이거든요. 신용대출은 억 단위로 받지는 않고 1,000만 원 단위로 받잖아요. 그래서 금액은 좀 작지만 여기도 지금 한 8개월 동안 한 11만여 명이 이용을 해서 1인당 평균 57만 원 정도 이자를 절감했어요.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과연 중도상환수수료랑 이걸 지금 비교를 해봐야 하잖아요. 예. 이 중도상환수수료가 더 크다라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니까 그때는 갈아타기 할 수가 없거든요. 은행마다 대출 실행한 이후에 너무 빠른 기간에 갈아탈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통상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이 대출 원금의 0.6에서 0.7% 정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2년 전 전세 만기 2억 원 정도를 빌렸다라고 하면 당장 지금 다음 달 이제 대출을 갚게 되면 2억 원에 한 6%라고 하는 120만 원 정도, 0.6이니까 120만 원 정도의 중도상환수수를 부담해야 되는데 야 나는 50만 원 갈아타기에서 이득을 받는데 중도상환수수료가 120만 원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갈아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중도상환수수료는 꼭 확인하는 게 딱 필요한데 이런 중도상환수수료 그리고 이제 우대금리 정보 역시 예. 해당 금융회사의 앱이나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자, 전세 대출 갈아타기 전에 이 득실을 좀 잘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신용대출 또 주담대 갈아타기가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은행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이 전세 대출 갈아타기까지 시행이 되면 이런 좀 은행권의 어떤 대출 금리 인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까요? 저는 사실 초반기에 굉장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도 은행이 금리를 사실은 자발적으로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금융당국이 상생 압박하기 위해서 몇 전 이제 뭐 기부하듯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경쟁을 벌이는 내 식구 빼앗길까 같은 내 고객을 빼앗길 것 같다라는 위기감이거든요. 왜냐하면 신규 고직 모집에 이렇게 우대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 이체해야 돼요. 여기다가 카드 발급해하고요. 또 각종 자동 이체를 부가 서비스 넣어야지만 우대 조건이 맞춰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부가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대출을 겨냥해서 은행권의 금리 경쟁은 조금 더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 초반까지 과연 금리가 내려갈 경우는 상당히 많지는 않다. 앞서 은행물 5년물 뭐 주택담보대출 혼합형의 기준이 되는 트리플 A 등급 은행의 5년물도 3.89%이고 은행채 2년물 전세대출의 기준이 되는데 이것도 3.6% 내외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금리 더 내려갈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어서 만에 하나 내가 해당 사항이 된다라고 하면 예. 저는 아마 신청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른 정책 금융 상품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종료가 됐고요. 어제 보금자리론이 재출시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특례라는 단어만 빠졌는데 맞습니다. 이게 어떤 게 좀 달라진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지난해 인기를 했던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득 여건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연 4%로 빌려줬어요. 네. 최장 50년까지.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야,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활을 위해서 이 초창기 빚내서 집 사라라는 취지였지만 예. 근데 가계대출 너무 많이 늘었죠. 여기다 수도권 집값 상승에 단초를 제공하면서 일반형부터 순차적으로 폐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29일 날짜로 아예 우대형까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는 30일자로 이제 보금자리론이 재출시가 됐는데 보금자리론도 정책금융 상품인 건 맞는데 특례 보금자리보다도 조건이 상당히 좀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우선 연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예. 연소득이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자이거나 일시적 이주택자의 경우에는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시세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한도도 줄었죠. 기본 대출 금리도 4.2에서 4.5%고요. 여기에다 물론 뭐 전세 사기 피해를 봤다거나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우대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 금리가 3%로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론은 한도도 많지 않아요. 특례 보금자리론은 39조 원에서 더 늘렸거든요. 40조 원이 넘어갔는데 보금자리론은 올해 최대 공급 한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조 원 정도 남짓이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상당히 좀 규모도 줄었고 조건도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뭐
꿈의 금리다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1%대 금리인데 이게 뭐 신청 첫날인 그제만 해도 신청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거든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혹시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하십시오. 이게 단군 이래 예. 이런 대출 상품은 없었다. 저는 뭐 수십 년 이제 취재 기자 기자를 생활을 했는데 예. 1%대로 대출해 준 상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꿈의 금리라고 표현을 하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0.5%일 때도 대출금리는 3%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대출금리가 최저 1%대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데요. 물론 취지는 출산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조건이 2023년 지난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를 둔 부부 되고요. 여기에다가 결혼 유무 상관없습니다. 미혼모도 다 가능합니다. 예. 미혼모, 미혼부 다 가능하고요. 혹시나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신생아 조건도 지난해 2023년 1월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를 입양할 경우도 되는데 무주택자뿐만이 아니라 그런 조건의 신생아가 있다면 1주택자도 기존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어제 신청이 좀 본물을 이뤘는데요. 물론 뭐 조건은 있습니다. 조건은 이제 시세 9억 원 이하의 아파트고요. 면적 조건이 있어요. 국민 평형,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요. 이걸 구매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금리가 상당히 매력적인데 연 최저 1.6%에서 최고 3.3%입니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아니 저는 아직 집 살 돈이 없습니다. 전세 대출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전세 대출 금리는 더 매력적이에요. 연 1.1%입니다. 그리고 높게는 3%인데 수도권의 전세 가격 5억 원 아파트가 있다면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줍니다. 만일에 저 이 대출 받았고요. 내년에 아이 낳을 겁니다. 아이 한 명당 신생아 출생할 경우 0.2%포인트 대출금리 또 깎아줍니다. 예. 그래서 3명이면 0.6%포인트 깎아주는 거예요. 정말 늦둥이 볼 생각 할 정도로 매력적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거, 야 정말 최저금리 연 1.6% 누가 이 해당하는데 적용받는 사람은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요. 그리고 1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연 1.6%인데 30년 만기로 하더라도 한 1.85%니까 상당히 매력적이고 보통 이제 신혼부부라면 연소득 한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이다. 그리고 최장 30년까지 대출을 받았다라고 할 경우에도 연 대출 금리는 2.7%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그 자격 조건을 좀 잘 참고를 하셔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정책 금융 상품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제 새 정책 상품이 풀리게 되면 결국에는 가계빚이 증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뭐 가계빚에 미칠 영향은 또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또 관측들도 있습니다만 양쪽의 입장을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이 특례 보금자리론 트라우마예요. 취지는 좋은데 이게 막상 이제 이런 특이하게 어떤 대출 금리를 굉장히 낮고 조건을 문턱을 낮춰놓은 이제 금리가 나타나게 되면 사실 특례 보금자리론도 당초는 재원이 한 39조 원이었거든요. 이걸 훌쩍 뛰어넘어서 44조 원어치가 공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계빚 증가의 주범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흉이었다라는 이 비판 때문에 없앴거든요. 근데 이게 39조 원이었는데 지금 보면 신생아 대출 상품은 27조 원 규모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한 27조 원이어서 일부에서는 자 이렇게 되면 혹시 가계빚을 좀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그럴 겁니다. 특히나 왜냐? 이 조건은 신생아 출생하고 2년 동안 기한이 있거든요. 이용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아마 어제 서버가 다운된 것도 저는 주택을 구매할 연수요보다도 오히려 전세 대출을 받거나 기존의 이 자격 요건이 되는데 아니면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신청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왜냐? 지금 시세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서울 수도권이거든요.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쪽은 지금 분위기가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빚내서 살 정도는 아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규모는 적지만 분명히 이제 일정 부분 가계부채 증가세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보금자리론의 조건은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신생아 대출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매달 태어나는 신생아가
지금 뭐 2만 명 아래거든요. 대상자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막 그렇게 파괴적으로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 그다음 플러스 알파 50년 최대 주담대가 있었잖아요. 최장 50년까지 빌려주는 이 두 개가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났는데 그 정도까지 이제 파괴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뭐 규모도 뭐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자체도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는군요. 제가 아까 이제 매달 태어나는 신생아가 2만 명입니다. 네. 사망자가 3만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해봐야 한 20만, 23, 4만, 2, 3만 정도가 해당 대상자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워낙 좋지 않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신생아 대출은 9억 원, 보금자리로는 6억 원이에요. 그럼 6억 원하고 9억 원의 이제 혜택을 받는 수혜 지역은 서울 외곽 지역입니다. 예. 앞서 얘기한 노도강 플러스 금관구라고 해서 금천구, 관악구, 뭐 구로구 정도거든요. 근데 이들 지역이 너무 지금 연끌족이 모여서 너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투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기존에 너무 이제 고금리로 받아낸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집값 떨어지니까 거기다가 매매가만 급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매 물량까지 넘쳐나고 있어서 아마 일부 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신생아 특례는 태어나고 아이 태어나고 2년간이거든 유효 기간이. 그러니까 2년 정도 매수 타이밍을 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소형 매물 중심으로 수요 매수에 나선다 하더라도 시장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경기가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떤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불씨를 살리기에는 저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인철 참존 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